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연초부터 이 중국발 악재,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뒤숭숭한 그 분위기죠. 오늘 이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각종 이평선도 다 하회를 하면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심화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800선 중반대까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역시 불안합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의 배당락 이후에 출회가 됐었던 이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가 오늘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 올해 처음으로 있을 이 만기일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다는 그 측면에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 역시 상당히 좀 높아진 그 구간입니다. 여기다가 어제 환율 1200원 선 넘어섰죠.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의 급등은 외국인의 매도를 또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 상황입니다. 여기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잠정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먹구름도 현재 끼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보수적으로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내외 악재나 실적에 휘둘리지 않는 그 종목군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10시 구간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함께 하시죠. 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이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가 간만에 2%대 급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양지수가 모두 좀 맥을 못 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1% 안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0.86% 하락하면서 1888.07포인트 지나갑니다. 1890선까지 이탈한 상황인데요. 오늘장 이평선 모두 다 이탈을 하면서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9시 50분 방금 전에 1883.8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소폭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43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66억 원 소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들이면서 24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많습니다. 증권 역시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낙폭을 키워갑니다. 3.22% 하락세 나타내고요. 의료정밀이 2.91%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는 2.63% 하락, 기계가 2.58% 하락, 종이목재가 2.53%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업종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통신만 0.72% 상승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의약과 전기전자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서 지수 대비해서 좀 선전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잠정 실적이 기대치에 좀 밑도는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0.52% 오르면서 116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1천억 원대로 나오면서 이 기대치 대비해서는 한 몇천억 원 조금 덜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현재는 0.52%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1.48% 상승하면서 24만 50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삼성생명도 0.49% 오르면서 10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오늘장 1.82% 하락을 하면서 13만 5천 원 기록 중에 있고요.
한국전력이 2.78% 하락하면서 48,900원을, 삼성물산이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29,600원 기록하고요. 기아차가 낙폭이 깊습니다. 2.64% 떨어진 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소폭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주들인데요.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좀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자, S-오일은 현재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6,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세 흐름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렸는데 올라갔다가 하면 조금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하면 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1선을 오늘장 터치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차트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패턴 역시 그리고 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SK이노베이션 오늘장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군도 한번 더 살펴보죠. GS도 보시겠습니다. GS도 역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0.96% 오른 47,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연결해 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DTNC입니다. 자, 이 종목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많이 어려운 장인데 이 대북 관련된 이 종목군들, 방산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 확성기 방송을 또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관련된 그 종목군들 많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DTNC 역시도 대북 관련된 이 바로 방산 관련된 그 부분을 또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서 이러한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특징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처음부터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원자력 발전소 시험 인증 물량 실적 가시화될 것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37,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 인증 물량 실적 가시화될 것, 그리고 2016년에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른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4분기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는 일반적으로 전방업체들의 신제품 개발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시기로 정보통신기기부터 자동차 전장기기까지 전 사업 영역의 전분기 대비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의 시험 인증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주 잔액 중 일부는 2016년 1분기 중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기간산업인증센터의 예상 매출액을 8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중 50억 원이 원자력 발전소 시험 인증에서 나올 전망이고 나머지는 국방, 방산 관련 사업에서 나올 것인데 이 금액은 한국 군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인 국방 예산 증액 규모에 따라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실적과 밸류에이션 추이입니다. 2016년 매출액은 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26% 증가, 영업이익은 49% 증가한 90억 원을 달성하면서 외형 확대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사업 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들이 매출액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들도 각 영역에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사 실적에 기여할 전망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상장과 이 신규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서 다소 어수선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모든 사업에서 안정을 되찾아서 기존의 성장 궤도를 재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국 시험인증 산업의 대표 주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IT에서 기간 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지향적 시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입니다. DTNC의 최대 강점은 고객지향적인 시험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경쟁사 대부분은 부품의 적합, 부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는 데 그치지만 동사는 인증 업무를 기반으로 무역과 운송, 통관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서 DTNC의 국내 시험 인증 산업 점유율은 2011년 3%에서 2014년 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투자 지표 확인해 볼까요? 2016년 매출액은 448억 원으로 34%가량 증가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56%가 증가한 116억 원으로 앞서서 점검을 해봤던 이 유한타증권보다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2016년 예산 실적 기준 PER 17.9배, PBR은 2.2배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DTNC는 2015년 8월에 기간산업 인증센터를 준공하고 방위산업, 원자력, 선급, 우주항공 분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IT 중심이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실적의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시형 인증 서비스 업체.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비관세 장벽 증가로 꾸준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부분의 정체를 가전과 기간 산업이 만회할 듯하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실적 추이입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모바일 기기의 빠른 성장으로 DTNC의 외형 성장을 이끌었으나 지난해부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장 확대에 따른 검사 항목 그리고 난이도, 시간의 증가로 의뢰 건수와 ASP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의료기기 쪽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기간 산업 부분은 대부분 방산 관련 매출로 원자력 관련 매출은 올해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DTNC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정보통신의 정체를 신규 사업인 가전과 기간 산업, 즉 방산과 원자력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꾸준한 팔로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한 2% 이상의 강세입니다. 상당히 많이 장 초반에는 올랐었는데요. 이 방산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좀 오름세가 펼쳐졌는데 지금 윗꼬리는 많이 좀 달리고 있습니다. 2.7%의 상승, 17,100원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큰 그림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많이 상승하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로 돌파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다 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단기간에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 매출이 많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사업 부분의 실적 하락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7,000원 그리고 매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대비로는 거의 2배 이상의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1.62% 낙폭을 조금 더 줄여갑니다. 현재 668.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1선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방금 전까지 2%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9시 50분쯤에 662.28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점점점 낙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현재는 66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계속 들어왔는데요. 현재 6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중반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6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히 사들이면서 31억 원 소폭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좀 변동이 컸습니다. 처음에 매도로 보이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 다시 또 9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체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09% 빠지면서 97,7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카카오는 2.98% 떨어진 113,80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동선은 1.47% 하락세고요. CJNM이 3.74%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4%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 2.79%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메디톡스와 로엔은 현재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로엔이 0.25% 오른 79,700원 기록합니다. 파라다이스는 2.53% 하락, 코롱생명과학도 2.18% 떨어진 21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매기가 쏠리는 부분은 역시 방산 섹터인데요. 이득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에 12시쯤에 전면 재개된다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 방위산업주들의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스페코죠. 스페코가 17.8% 상승하면서 5,56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엔 조금 더 시세가 좋았습니다. 2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소 윗꼬리랑 크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는 다소 음봉을 띄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는 5,883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퍼스텍과 빅텍도 역시 방산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73% 급등하면서 5,810원 기록하고요. 빅텍이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25% 상승하면서 3,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TN도 역시 방산주로 방산 방송으로 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8% 상승을 하면서 3,100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 남북 경협주들은 오늘장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들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건데요. 좋은 사람들은 2.92% 떨어지면서 2,160원 거래되고 있고요. 로만선이 4.3% 하락한 8,900원을, 현대상선 역시 현대아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6.55% 하락하면서 3,28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업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상선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코아스도 역시 남북 경협주로 묶을 수가 있는데 4.34% 떨어진 오늘장 2,3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사물무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22% 오르면서 233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팔고 외국인도 팝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799계약, 외국인이 707계약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1,428계약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